쏘아 올린 작은 공. 이 공은 상징적 의미가 있어. 좀 이따 얘기해 주기로 하고. 요 난장이도 상징적 의미가 있어. 이 원래 이 작품은 소설이야, 소설. 너네 혹시 연작 소설이 뭔지 알아? 연작 소설? 연작 소설. 이 작품은 있잖아.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말고 여러 가지 한 챕터 한 챕터 한 챕터에서 한 12개 정도 되거든. 이게 따로따로 나왔어. 순서도 엉망이야. 근데 작가는 이미 장편을 기획한 거야. 그래서 따로 나온 소설을 다 묶었더니 한 편의 장편 소설이 된 거지. 이게 이런 걸 연작 소설이라고 한대. 연작 소설. 원미동 사람들 그것도 연작 소설. 이것도 연작 소설. 그래서 작가는 이미 계획을 다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할 때 이걸 난쏘공이라고 그냥 줄여서 불러. 난장이가 상징성이 있다 그랬잖아. 공도 상징성이 있어. 여기서 난장이는 난장이라고 하면 키가 작은 사람이잖아. 유전적으로 그런 뜻도 있지만 사회적 약자를 의미하는 거야.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 노인, 여자, 저 재개발 지역에 사는 사람, 빈민촌 사람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징적 의미가 있고요. 실제로 난쟁이로 나와 알았니? 그다음에 공은 원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희망이라는 뜻. 희망, 작은 희망. 과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암담한 상황에서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런 희망을 말하는 거야. 저기 우리나라에서 그 이상하게 도시 계획이 건축된 도시가 하나 있어. 그게 어디냐면 성남이라는 도시야. 성남.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성남이 어디냐면 서울의 변두리에 또 외곽지대야. 판잣집에서 살고 무허가로 살던 사람들이 처음에 서울에 살다가 저 변두리로 쫓겨나. 변두리로 쫓겨났는데 서울이 자꾸 개발되잖아. 땅이 없어. 그러니까 무허가니까 또 쫓아내. 그래가지고 성남에 모여 살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보통 도시는 다 계획을 한단 말이야. 도로를 딱 만들고 공원을 만들고 학교 그런 거 없이 다 몰아내서 거기서 다 얽히고 설켜가지고 막 살았어. 그러니까 뭐 상하수도도 엉망이고요. 그 다음에 도로 이런 것도 엉망이고요. 난개발이지 난개발. 자, 그런 도시가 성남이고 여기는 뭐 성남이란 뜻이 아니고 원래 내용을 따져보면 서울 변두리 즉 자, 여기는 이제 낙원구 행복동, 낙원구 행복동. 낙원이라는 게 지상 낙원하는 낙원, 행복이라는 건 우리가 그 살면서 희망을 갖고 우리가 느끼는 거잖아, 좋은 거잖아.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낙원구 행복동 사람들이 철거 개고장 쫓겨나는 너네 이제 여기서 못 사니까 나가라고 뭐 예를 들면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공문을 보내. 그게 철거 개고장. 너네 지금 살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 다 때려부실 거야. 경고하니까 빨리 나가. 이런 공문서를 받아들고 뭐 하는 장면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야. 자, 그래서 자, 볼까? 원래는 소설이었는데 이걸 드라마로 바꿨어. 드라마 대본으로 바꿔서 우리가 지금 교과서에서 배우는데 가끔 질문하는 선생님이 조세희란 사람이 지어놓은 난장이가 쌓아올린 작은 공. 조세희 누구야? 그러면 여자인 줄 아는데 여자 아니고 남자고요. 이 사람 소설가 아니고요. 원래 사진작가야. 근데 이렇게 문제의식이 가득한 의미심장한 글을 썼단 말이야. 생각해봐. 난장이는 사회적 약자 그런 걸 상징한다 그랬으니까 이 사람을 주인공으로 이 사람 가족을 주인공으로 썼다는 이 소설은 당연히 사회 비판적이지. 사회 비판적 내용을 담고 있어. 자, 선생님 봐봐. 난장이는 사회적 약자, 실제로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근데 따져보면 조선시대 때 난장이가 있었고요. 뭐 옛날 고조선시대 때 난장이가 있었을 거야. 그럼 그럴 경우에 뭐라고 해석하면 돼? 예를 들면 조선시대 난장이는 뭘까요? 노비지, 노비. 여기서도 막 주인공의 조상 얘기할 때 족보 만드는 얘기할 때도 그래. 그래 결국 뭐냐면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지나가도 이 사회 구조적인 모순, 사회 구조적인 문제, 빈부,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의 차이
계층의 차이 이거는 극복할 수 없는 거다. 이름만 달라졌다. 옛날에는 노비였는데 지금은 노동자. 이해됐니? 달라진 게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사회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단 말이야. 또 아까 얘기했듯이 상징적이다. 난장이도 상징적, 작은 공의 공도 상징적이야. 이거 소설로 읽으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 왜냐하면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래. 서술자 시점이 자꾸 바뀌어. 예를 들면 큰아들 영호에서 그다음에 아버지 뭐 예를 들면 엄마 뭐 이런 식으로 서술자의 시점이 막 바뀌니까 헷갈리는 거지. 자, 그러면 난장이와 수어울린 장국 지금 얘기하는 건 소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소설을 가지고 드라마 대본을 썼으니까 소설의 배경이 드라마의 배경이 되겠지, 그지? 자, 그럼 정리 한번 하세요. 1970년대 우리가 그 중학교 때 배운 노새 두 마리 뭐 이런 소설인데 그것도 1970년대고 산업화 도시화인데 1970년대 서울 아까 뭐라 했어? 낙원구 행복동 주민이었던 난장이 가족은 철거 계고장을 받고 쫓겨난다. 무어가니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해. 실제로는 겉으로는 보상을 많이 해줘.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무허가를 철거하고 여기다 아파트를 질 거야. 그러면 아파트 입주권을 줄 거야. 그럼 잘 된 거잖아.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무허가에 사는 난장이 가족들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아파트에 들어갈 보증금도 없고요. 그다음에 다달이 월세를 내야 되는데 월세 낼 능력도 안 돼. 그러면 이주 보상비만 받고, 이주 보상비가 뭐야? 이사 비용만 받고 가는 거야. 근데 여기 중간에 그 아파트 입주권이라고 그런 보상이 나왔는데 어차피 현실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데 여기 막내딸이 있거든. 영희. 응? 영희가 있잖아. 나중에 입주권을 이 가족이 판단 말이야. 어떤 이상한 부동산 업자한테 검은 승용차를 타고 온 사나이 뭐 이런 사람한테 팔았어. 그런데 이 아파트 입주권은 이들의 희망이잖아. 그래서 막내딸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다시 뺏어와. 근데 그 과정에서 무슨 상해를 입히고 막 이런 것들이 나와. 사회 문제에 대한 얘기고. 자, 그래서 1970년대 낙원구 행복동, 전혀 낙원도 아니고 전혀 행복하지 않은 이게 배경이란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삶의 터전을 뺏긴 난장이 가족 같은 사회적 약자, 가난한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한 좌절과 절망을 느낄 거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있잖아. 어둡다. 그럴 수밖에 없지. 이들이 주인공이니까. 가난한 사람이 주인공이니까. 그러면 어두운 거를 드러내는 방법은 뭐 있을까? 밝게 해야 되겠지. 어떻게? 부자들의 어떤 화면이나 부자들의 삶은 화려하고 밝게. 그럼 상대적으로 이 가난한 난장이 가족들은 더 어둡다는 게 뭐야? 힘들다. 좌절하고 고통받고 있다. 이런 걸 드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중심 인물들은 이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의 좌절과 절망과 어두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자들의 모습은 아주 화려하고 밝게 처리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게 더 좋겠고 1970년대 자, 이게 지금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랬잖아. 그런데 미안하게도 지금도 난장이는 존재하고 있다. 과거에도 존재했다. 더 과거에는 노비 이런 이름으로 존재했다. 알겠지 무슨 말이지? 자, 그럼 드라마 대본 한번 볼게. 난쟁이와 수어울린 작은 공 조세희 원작의 박진숙 극본.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이걸 지금 배우고 있는 거야. 소설이 아니고. 자, 그럼 한번 볼까? 등장인물부터 봐봐. 등장인물.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난장이, 김부리. 선생님 개인적으로 김부리 이 말은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은 둘도 없다. 안일 불자에다 두이자거든. 그런 것 같아. 그 다음에 어머니 나오고요. 난장이의 아내 영수, 영호, 영희. 둘은 아들이고 영희는 막내딸이야. 이들의 난쟁이 가족은 뭘 상징한다고? 소외받는 계층. 아니면
사회적 약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빈자, 가난한 사람. 이해되니? 이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 하기 전에 난장이부터 한번 볼까? 난장이. 자, 난장이 김부리 씨부터 한번 해볼게. 난장이는 사회적, 정리하세요. 경제적,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소외받은 계층이다. 소외계층. 이런 전형을 말하고 있는 거야. 전형.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떠냐면 굉장히 성실해. 노력한다고.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다한다고. 근데 빈곤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니까 더 절망감과 좌절을 느끼겠지. 그래서 이 난장이는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신체적으로 유전적으로 아주 작게 태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차별받고 소외받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캐릭터는 굉장히 소극적이란 말이야.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야.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난장이는 뭐 수도를 고치고 뭐 댐쟁이라고 뭐 사회 밑바닥에서 하는 일들을 막 하는 직업으로 나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인물이 어머니야. 어머니. 두 번째 어머니. 어머니는 영수, 영호, 영희의 어머니, 즉 난장이의 아내를 말하는 거고, 역시 가족을 위해서 헌신한다. 그 다음에 남편을 존중하고 있어. 존중. 그렇지. 비록 난장이지만 돈을 많이 못 벌고 사회적 계층, 신분적 계층, 뭐 경제적 계층 이런 분들이 낮지만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나온 장남이 영수였지. 영수. 이제 등장인물 좀 알고 들어가는 게 좋아서 그런 거야. 자, 첫째 아들 영수. 가난해. 당연하지. 아버지가 가난하니까. 그래서 학업을 중단한다. 그리고 어디에? 공장에 취직하는 거야. 공장에 취직. 인쇄공장도 다니고요. 나중에 책을 읽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막 노조를 만들다 잘려가지고 블랙리스트가 되고, 동생은 또 그 은강실업이라는 회사 회장님을 죽이러 갔다가 회장님 동생을 죽이게 돼서 재판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어. 그 다음에 나약하다. 아버지를 닮아서 약간 나약하고 소극적이다. 하지만 동생 영호는 형하고 좀 달라. 둘째 아들 영호는 영수나 영희, 그러니까 위에 형이나 여자 동생에 비해서 굉장히 반항심이 높고요. 또 약간의 허세도 부린다. 그래서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아까 선생님이 뭐랬지? 은강실업 회장을 칼로 찔러 갔다가 회장의 동생을 찌르는 살인미수? 뭐 이런 것들을 범한단 말이야. 나중에 재판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바로 자기 나름대로의 현실을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칼을 들고 갔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막내 영희. 영희는 굉장히 긍정적인 아이야.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그런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파트 입주권을 찾으러 검은 승용차를 탄 사나이 가서 입주권을 되찾아오는데 그때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희생, 헌신. 그래서 여기 나온 여자 캐릭터들은 희생과 헌신이라는 거 까먹지 말고요. 여기서 문제적 인물이 바로 영호란 말이에요. 영호. 그러니까 영수하고 아버지는 나약하고 소극적이야. 그렇지만 영호는 굉장히 다혈질이고 행동하고 적극적이다. 근데 그 적극적이 이렇게 범죄까지 이어진단 말이야. 자, 이 캐릭터를 지금 한 이유는 좀 이런 얘기를 듣고 나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얘기해 줬어. 자, 앞부분 줄거리부터 볼까? 영수, 영호, 영희 남매의 가족은 무허가 판자촌 집에서 집을 짓고 산다. 자, 질문. 무허가가 뭐야? 자기 땅 아니죠?
남의 땅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거야. 그러면 구청에서 거기를 개발하면 무조건 쫓겨나야 되겠지, 그지? 철거 계고장이 와서 쫓겨나게 되는 이유는 무허가로 집을 짓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판자촌? 여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 사는 곳이네. 경제적인 그 어떤 환경을, 배경을 알 수 있는 게 판자촌이고, 더 심각한 건 무허가였다는 거야. 수도 배관공. 수도 배관공이 뭐 하는 거지? 수도 교체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키가 작아 주변 사람들이 난쟁이라고 놀림을 받는다. 이 난쟁이는 실제 난쟁이 키가 작은 것도 있지만 사회적 약자, 소외받은 계층을 의미한다. 상징한다.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가장으로서 책임감, 지분들 가난하다. 영수와 영희는 학업을 중단하고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지만 집안 사정은 별반 달라지지 않는다. 봐봐. 영수하고 영희는 공부 그만두고 공장에 취직하잖아. 나름대로 시킨 대로 하는 거고 자기가 해야 될 걸 하는데 영호는 아니란 말이야. 엎친 데 덮친 격. 이것도 잘 못 쓰는 사람이 있어. 엎친 데, 엎친 거에 또 뭐 나쁜 게 덮쳤다. 우리가 보통 설상가상이라고 하지. 눈이 미끄러운데 그 위에 서리까지 내렸어. 더 미끄럽지. 나쁜 거 위에 더 나쁜 거. 뭐 이런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파트 개발 계획이 발표되어 영순의 집은 철거될 위기에 처한다. 그래서 구청에서 자 빨리 딴 데로 가라고 철거 계고장이 날아온단 말이야. 자, 이 앞부분 줄거리 잘 생각하고 볼까? 자, 신남바 12번 난장이네 집 마당 그리고 시간적 배경은 밤이다. 난장이와 어머니는 이 어머니가 아내를 말하는 거야. 마당에 있는 평상 저녁을 먹고 있다. 집으로 들어오는 영호 밥상 앞에 털썩 앉는다. 이 영호는 있잖아.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부정적이고 저항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왜 털썩 앉을까 그러면 불만이야, 불만. 자, 그러면 무슨 불만인지 볼까? 밥상을 보며 아이고 이거 먹고 힘쓰겠나? 어디에? 아이 고기 좀 먹고 삽시다 네?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고기 좀 먹자는 얘기는 결국은 집안 형편, 경제적 형편이 가난하다, 별로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영호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고, 자 어머니가 뭐냐면 들깨마냥 쏘다니다 들어와선 한다는 소리가 영호 뭐 좋은 일 볼 거라고 맨날 집구석에 기어 들어와.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제 엄마가 또 잔소리하고 먹을 것도 변변치 않으니까 아이고 왜 괜히 내가 왜 쏘다니다가 들어와가지고 내가 잘못했지 뭐 이런 거야. 자, 그 다음에 어머니 영호의 눈을 흘기며 나쁜 놈 아버지 앞에서 할 말이야. 그러면 아버지가 앞에 있다는 거지, 그지? 난장이 돈 벌어다 준다니까 그러네. 걱정하지 마. 이 이제 약간 허세를 말하는 거죠 지금. 돈도 실제로 벌지도 못하고 벌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벌어오지도 못하면서 돈 벌어다 준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머니 그래 말 잘했다 이놈아. 고기 반찬 먹고 싶으면 사지육신 멀쩡한 내놈. 사지육신이 뭐야? 그렇지. 신체적으로 멀쩡한 내놈이 돈을 벌어와야지 라고 얘기한 거야. 근데 실제로 영호는 직업도 없어요. 영호 우리가 이럴 때 뭐라 그래? 무의도식이라고 하지. 하는 일 없이 헛되이 먹기만 하는 그런 상황이야. 직업도 없어. 고기 반찬 아니라 소라도 잡는다. 네가 돈만 벌어오면. 지형, 영수, 동생, 영희 착실하게 일하는데 저만 뭐가 그리 잘났냐. 맨날 놀고 먹고 땡. 자, 영호 인상을 찌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아이씨 또 그 소리. 아, 나 김영호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아직도 자기 상황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뭘 놀고 먹는 돈도 안 벌어오는 주제에 고기 반찬 타령하고 있는 거야. 시시한 거 안 합니다. 다들 아실 만한 양반들이 자꾸 늘 그러시네. 시시한 거 안 합니다. 그럼 뭐 할 건데 이놈아. 이것도 역시 영호의 허세가 드러나는 대사 정도 되겠네. 어머니 영호를 위아래로 흘겨보며 한심한 놈 같으니라고 난장이에게 수저를 건네며 어서 드셔요 라고 얘기해요. 이게 남편을 존중한다는 게 이런 거야. 말투 한마디라도. 자, 그 다음에 통장
통장. 옛날에는 지금도 있지. 행정구역 할 때 통장, 반장, 이장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통 우리가 시, 구, 뭐 동장 다음에 몇 통 몇 반 하는 그 통장을 의미하는 거고, 이 사람은 난장인의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관청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에 관련된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가져왔어. 뭘 가져왔어? 아까 얘기했던 철거 계고장일 거야. 어머니 놀란 목소리로 통장님, 마침 있었네. 여기 자네 하대하는 거네. 자네 얼굴 본 지도 오래됐어. 난장이한테. 이거 아무래도 내가 직접 전달해 줘야 할 것 같아서 서류 봉투에서 종이를 찾는데, 어디 보자. 김부리. 그러면 김부리 말고 여러 종이를 갖고 왔다는 얘기잖아. 그지? 이 동네 무허가 판잣집에 사는 사람들한테 다 돌리고 있는 거야. 김부리 찾았어. 여기 있다. 종이를 난장이에게 건네주며, 이거 철고 계고장일세. 계고장, 그럼 미리 어떤 공적인 거 있잖아. 나라에서 하는 일을 미리 알려주는 거야. 그럼 무슨 일을 하는데? 철거. 지금 살고 있는 무허가 판자촌 다 싹 무너뜨려 버린다, 그런 얘기야. 없애버린다. 철거 계고장. 그러면 여기서부터 난장인의 가족의 어떤 고통이라고 할까? 아니면 난장이 가족의 시련? 여기서 시작되는 게 뭘까요? 그러면 철거 계고장이라고 얘기하면 돼. 알겠지? 난장인의 집에 고통과 시련을 유발하는 것에 해당되는 건 뭘까요? 그러면 철거 계고장이라고 한다. 자, 불안한 눈으로 철거 계고장을 바라보는 어머니와 난장이. 이내 난장이는 손 떨리는 손으로, 자, 눈빛도 그렇고요. 철거 계고장을 받아든다. 클로즈업. 우리가 클로즈업이 확대라고 하지, 그지? 어떤 특정 장면을, 얼굴 부분을 확대한다든지 손을 확대한다든지, 알았니? 그러면 여기 지금 클로즈업이 바로 이거를 말하는 거겠네, 그지? 김부리가 철거계장을 이렇게 보는 장면을 확대한다고. 이 확대가 뭐야? 우리들 시청자는 집중하는 거지.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니까. 자, 통장. 그쪽에서는 20일 안에 결정을 보려고 하는데, 그럼 20일 안에 나가줬으면 좋은 거야. 아이고, 이거 참 내가 할 소리는 아니지만 뭐 돈을 좀 구해가지고 아파트에 입주하든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돈을 좀 구해서 아파트에 입주하든지 선택이야. 이거 하든지 저거 하든지 선택이야. 그런데 이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거지, 그지? 돈이 없으니까 무허가 판자촌에 사는데, 돈이 있어야 아파트에 들어간다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게 명확하잖아, 그지? 아님 뭐 입주권을 어디다 비싸게 팔든지, 우리가 보통 투기 알지? 투기. 이렇게 입주권을 싸게 사가지고 돈이 있어서 입주할 수 있는 사람한테 비싸게 팔아먹는 거야. 알았어? 그게 부동산 투기나 마찬가지지, 그지? 자, 근데 입주권을 어디다가 비싸게 팔 수 있을까 없을까? 비싸게 팔 수 있어? 이것도 아니잖아. 선택할 수가 없잖아. 비싸게 팔 수도 없고요. 입주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보통 딜레마라고 하는 거야. 딜레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거 한자 성어 한번 볼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올 수도 있고. 진퇴양난. 그 다음에 진퇴유곡. 앞에도 골짜기, 뒤에도 골짜기. 딜레마. 뭐 이런 것들이 모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난쟁이는 이 철거 계고장을 받고 돈을 마련해서 아파트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걸 또 비싸게 팔 수도 없고, 이런 처지야. 그러면 어머니와 난쟁이가 가지고 있는 이 표정이 표정 연기하는데 어때? 여기서 나온 데라면 어때? 불안하지요. 대책이 없으니까 불안하죠. 그지? 불안한 표정으로 연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이런 표정을 보면 우리가 보통 드라마를 보면서 시청자들은 어떤 걸 느껴? 이 집 이제 힘들겠구나. 위기가 오는 것 같아 라고 느낀단 말이야. 이게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야. 위기. 이 가족의 위기가 이제 시작되는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철거 계고장을 휙 빼앗아간다. 영호가 그 허세
부리던 그놈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건데 도시가 있으면 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 개발되면 점점 확대되겠지. 근데 여기에 살고 있는 무허가 판자촌 사람들은 도시 개발에 밀려서 이 뒤로 점점 외곽이니까 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야. 알았니? 근데 이게 급격한 뭐라고 하냐면 도시화라고 하는 거야. 도시가 있잖아. 급격하게 팽창해. 성장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자꾸 외곽으로 변두리로 밀리는 거야. 그러다가 아예 외곽인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성남이라는 도시가 정말 무계획하고 무질서하게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난개발이지. 뭐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아마 조금 많이 변화해 있을 거야. 국토계획, 개발계획 뭐 이런 거를 가지고. 근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했단 말이야. 이게 언젠데 1970년대 상황이고 딱 들어맞는 게 뭐야? 난장인의 가족의 지금 시련이란 말이야. 똑같아. 자, 영어 뭐라냐? 잘 됐네, 잘 됐어. 지긋지긋한 이 동네, 이놈의 동네 확 떠나버리라. 이거네. 좋았어. 뭐 이러는 거야. 예, 우리가 보통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지금 왜냐하면 자기 엄마 아빠는 난처한 상황이고 지금 어디로 갈 데도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성격이 굉장히 거칠다. 말을 막 한다. 말을 막 한다고. 그런 성격이라고. 위에서 말한 건 허세. 여기서는 그렇단 말이야. 통장 평상에서 일어나 난쟁이의 손짓하며 나 가네 라고 하면서 통장이 대문을 나서다 집에 들어오던 첫째 아들 영수와 마주친다. 자, 영수는 소극적이고 착한 캐릭터니까 영수를 보면서 이제 오나? 영수는 통장에게 인사를 한다. 얘는 지금 예의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집안 환경 때문에 점잖고 성실하고 뭐 그런 걸 알 수 있어. 영호가 빈정대는 말투로 이 새끼 계속 이러는 거야 지금은. 어이 장남 오셨어? 오셨네. 한 손으로 철거 개고장을 흔들고 한 손은 주머니에 넣은 채 이 집 대들보. 자, 우리가 집을 지으면 옛날에 천장 위에 이렇게 가로로다가 큰 통나무 같은 거 넣지. 대들보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 집안이 다 집 자체가 무너지는 거잖아. 그럼 집안의 중심이란 얘기지, 그지? 그러면 평소에 난장이 가족들은 장남 영호를 집안의 대들보처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 혹은 그 인정을 해줬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그런지 영호는 굉장히 성실하고 착실하고 공장에 다니고 집안의 형편에 도움이 되려고 노력했던 착실한 친구야. 자, 통장. 영수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려주고 집을 나간다. 영수는 가족들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본다. 자, 이건 이제 장남으로서 어떤 책임감이나 뭐 이런 걸 떠올리는 거야. 어머니는 쌈짓돈을 세다가 철거개고장을 보고는 이내 한숨을 쉰다. 이 쌈짓돈이 원래 뭐냐면 여자들 그 옛날 그 치마 안에 이제 뭐 이런 거 고쟁이라고 그러나 뭐 아무튼 그런 거 있거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쌈짓돈이라는 게 개인적으로 조금 모아놓은 돈을 쌈짓돈이라고 보통 그래요. 지갑에 넣는 돈처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금액이 적은 돈이야. 뭐에 적은 돈일까? 뭐 이주라든지 뭐 아파트 입주라든지 이런 거에는 턱없이 모자란 돈이야. 쌈짓돈을 세다가 철거개고장을 딱 보고, 자, 철거개고장이니까 20일 안에 비워줘야 되는데 이 돈을 갖고는, 쌈짓돈 갖고는 택도 없는 거지. 너무 적은 돈이지. 그러면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거잖아. 옆에 누워있던 난장이 역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 철거개고장이 이들한테 시련과 고통을 주고 그 연장선상에 걱정과 불안과 한숨과 뭐 이런 것들을 낳아놨어. 자, 그 다음에 신남바 14번 마당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 배경은 밤이다. 평상에 앉아 고민하는 영수. 자, 가장은 아버지지만 그 다음에 가족의 형편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혹은 아버지 다음에 자기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지. 영호 화장실을 가려고 마당을 나온다. 그리고 나서 바깥 날씨에 어깨를 움츠리며
아유 그게 고민한다고 되냐? 그냥 들어가 자. 이렇게 얘기했어. 미동도 없이 계속 앉아있는 영수. 다시 한번 돌아서 영수를 바라보며 아이 거 진짜 지질이 궁상을 떨어요. 이게 이제 가난한 티를 낸다는 거고 지질이는 아주 혹은 몹시란 뜻이야.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더럽게 궁상을 떨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원래는 지질이라는 얘기는 지긋지긋하다 하게라는 뜻이고 궁상은 아주 가난한 궁한 형편을 말하는 거야.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번에는 영희의 작업 공장 새벽.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게 새벽이야. 새벽까지 일을 했다는 얘기지, 그지? 자, 그럼 여기 이제 그 당시에 1970년대 여기 나와 있는 영희처럼 여공들이지, 여공. 여공들의 어떤 작업 환경이나 아니면 뭐 노동 강도나 뭐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볼까? 새벽 3시를 가리키는 시간. 이 새벽 3시에는 뭐 하는 시간이야? 자야지. 근데 이때까지 노동을 하고 있어. 연장 노동을.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기계. 그러면 기계에 맞춰서 여공들이 계속 일을 했다는 얘기잖아. 기계를 만지는 직공들의 분주한 손길. 기계에서는 열기가 뿜어나오고 엄청난 소음이 귀를 괴롭힌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이 기계음에 섞여 웅웅댄다. 웅웅댄다. 그러면 이 기계 돌리면서 라디오를 듣고 있었다는 거지. 소리가 겹친 거야. 자, 그 다음에 영희 깜빡 졸고 있다. 조장. 공장 안을 이리저리 다니며 졸고 있는 여공들. 지금으로 말하면 막 심각한 노동 현실이겠지, 그치? 어떻게 하나 봐봐. 여공들 5핀으로 찌른다. 왜? 잠 깨라고. 알았니? 잠을 깨야 일을 계속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노동을 강요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조장이라는 여자가 이렇게 5핀으로 졸고 있는 여공들 찔러. 그래서 노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강요하고 있는 거야. 클로즈업. 자, 클로즈업은 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게 클로즈업이지, 그치? 졸고 있는 모습을 확대한 거예요. 여기는 작업복 팔 부분의 한 점에서 피가 묻어 있다. 여기 있네. 이런 거. 빨간 피가 묻어 있다. 이 빨간 피는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클로즈업 시킨 거지. 자, 그 다음에 영이 잠깐 놀라 팔을 움켜쥔다. 아야, 피가 나니까. 정신 차려. 정신. 기계가 멈추면 공장이 손해고 공장이 멈추면 우리 다 손해야. 정신 차려. 정신. 자, 조작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이때는 1970년대를 본다면 아까 철거 개고장으로 변두리로 몰린다 그랬지. 내몰린다고. 이 그럼 지금 이 열악한 노동 현실을 보는 건 이건 뭐야? 이건 산업화야, 산업화. 그래서 1970년대의 상황은 도시화 산업화가 아주 급속하게 일어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완만하게 과정과 단계를 이렇게 절차를 겪으면서 하면 그래도 데미지가 충격이 덜할 텐데 갑자기 개발하고 갑자기 생산량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강요되는 현실은 쫓겨나고 노동 현실에 노동 착취를 당하는 거지. 이거야 지금 알겠니? 1970년대 상황을 단적으로 얘기한다. 동시에 노동 현실도 함께 얘기했어. 어떤 노동 현실이라고? 여공들 밤새도록 어떤 경우에는 막 약을 먹으면서 잠 깨는 약, 각성제 아니면 오핀으로 조장이 찌르고 피가 날 정도로 찔러가지고 계속 노동을 강요하고 노동을 연장시키는 그게 1970년대 배경에 해당되는 산업화의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노동의 현실. 알았니? 영희 어디였어? 영희 호주머니에서 잠 깨는 약. 금방 얘기했던 게 이거야. 꺼내 꿀꺽 삼킨다. 옆에 있던 파마 아줌마가 영희에게 다가간다. 영희야, 못 듣고. 왜 못 들었을까? 귀에다 뭐 꽂고 있나? 못 듣고 어깨를 툭 치면 야 영희야 돌아보며 왜요 아줌마? 아유 살살 말해. 너 이러다 시집 못 간다. 영희의 손에 들린 약을 가리키면서
야, 나도 저 독한 초상한테 오핀에 찔리기 전에 하나 줘라. 졸려서 돌아가시겠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야. 어? 그래서 아줌마가 와서 툭 치고 한 게 잠 깨는 약 달라고 영희한테 부탁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영희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일하는 여공들의 어떤 노동 현실은 거의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게 전반적인 1970년대 여공들의 그 노동 현실이라고 보면 돼. 알겠어?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얘기해 볼까? 뭐냐면 이 피는 어떤 의미야? 오핀에 찔렸네. 고통이지, 그지? 그러면 이 클로즈업은 이 영희 같은 여공들의 고통을 클로즈한 거라고 볼 수 있고, 이 고통의 클로즈업은 우리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겠지. 혹은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겠지. 강렬한 인상을 준다. 우리가 빨간 피 보면 그렇잖아. 멀쩡하다고도 우는 사람도 있고, 그지? 자, 공장 앞 이른 아침. 자, 그러면 아까 새벽이었는데 이른 아침에 퇴근하나 본데 퇴근하는 직원들 사이로 영희와 파마 아줌마가 보인다. 밤새도록 일한 두 사람이지, 그지? 자, 파마 아줌마 동료들에게 손을 들며 어이 잘 가. 영희는 선하품을 하는 파마 아줌마와 팔짱을 끼고 함께 걸어간다. 우리가 보통 하품은 언제? 그치, 아주 피곤하고 졸릴 테지. 근데 여기 지금 영희는 선하품을 하는 아줌마라는데 아줌마도 역시 졸린 건 맞는데 우리가 각성 상태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집이었으면 하품을 했을 텐데 연달아 막 이렇게 하는 거지. 알았어? 의미 없이 하품하는 거야. 습관적으로 하품하는 거야. 그럼 선하품이라고 한다. 됐지? 자, 다음 파마 아줌마. 야, 이제 밤 근무는 진짜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견딜 수가 없어. 아줌마 밝은 얼굴로 말한 거야. 영희의 성격을 알 수 있겠지. 그래도 다음 주엔 낮 근무하는 거네. 그럼 이게 맞교대네. 맞교대. 12시간 낮에 근무하고 12시간 밤에 근무하고 그러면 24시간이잖아. 이걸 맞교대라고 하는 거야. 보통 지금 어때? 3교대지, 그지? 8시간 일하고 또 8시간 일하고 8시간 일하고 그래서 세 파트가 이렇게 교대로 일을 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 지금 맞교대니까 12시간씩 일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 영희를 보고 웃으며 그렇지, 맞아. 다음 주에는 낮근무지. 야, 찔린 데는 괜찮냐라고 걱정해주면서 갔단 말이야. 괜찮다는 듯 파마 아줌마에게 웃음을 보이는 연유. 이게 막 긍정적이지. 지금 엄청 피곤할 텐데 아플 수도 있고, 알았니? 긍정적인 캐릭터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긍정적 성격. 영희 긍정적이다. 자, 퇴근했어. 언제? 아침에 퇴근하는 여공들이야. 난쟁이네 집 아침. 콩나물 다듬고 있던 어머니. 자, 집 걱정 뭐 철거 해옥장으로 집을 비워줘야 된단 말이지. 콩나물 다듬기를 멈추고 한숨을 쉰다. 영희 지친 얼굴로 집에 들어오다가 망연자실에 있는 어머니를 본다. 보통 멍하니 있는 게 망연자실이지, 그지? 영희가 밝은 목소리로 엄마라고 얘기했어. 기운 없이. 그래 이제 오냐? 어머니의 표정을 살피는 거야 지금. 알았니? 왜냐하면 영희는 모르잖아 지금. 집에 어떤 일이 있었지? 철거 개고장이 통장에 손에 들려서 왔는데 영희는 지금 밤새도록 일을 하고 왔으니까 어제 있었던 걸 모르기 때문에 어머니의 표정을 보며 왜 그러지? 라고 물음표를 붙인 거야. 자, 그 다음에 난장이는 바닥에 쪼그려 앉아있고 어머니와 영수는 마루에 앉아있다. 영희는 그 옆에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고 영호는 샌드백을 툭툭 건드리면서 옆에서 샌드백을 치고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에 분위기를 한번 볼까? 어떤 분위기야? 가족 모두 누구? 영호 빼놓고 나머지 가족들의 모습은 불안, 걱정, 어두운 얼굴이고 영호는 얘는 뭐 딴 세상 사람이고, 알겠니? 집안의 분위기를 여기 나온 등장인물의 표정 뭐 이런 걸 가지고 집안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는 거다. 근데 영호는 제외, 알았지?
에휴 한숨 미련 없이 뜨는 거야. 아니구나 한숨이 아니구나. 얘는 지금 아무 생각 없는 애니까 미련 없이 행복동 그 이름부터가 웃겼다고. 무슨 행복동이야 하나도 안 행복한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행복 안 한데 행복동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행복동에 살니까 행복하잖아. 반어법이지. 낙원구도 마찬가지야. 무슨 지상낙원이야 여기가. 낙원구 행복동 반어법 이렇게 얘기하면 돼. 반어적으로 이름을 붙인 거야. 작가의 의도겠지, 그지? 영호를 보며 여기가 우리 집인데 가긴 어딜 가? 그리고 갈 데도 없잖아. 이렇게 영희가 이야기했단 말이야. 현실적인 얘기를 했어. 갈 데도 없잖아. 우린 가난해서. 어머니 선거철만 되면 시커먼 양복을 쫙 빼입고 와서는 허가 내준다고 그러고 정식 허가를 내준다고 그러고 표 달라고 하고 어쩜 그렇게 지키지도 못할 일들을 쉽게 하는 거지. 아까 선생님 뭐랬어? 지금도 사회적 약자 있고 빈곤한 사람이 있고 이 문제는 사회 구조적 문제고 과거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고 이게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거야. 선거철만 되면 다리 놔줄게요. 공장 지어줄게요. 이게 다 비어있는 빈 공짜의 그 공약이란 말이야. 해주지도 않을 거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면서 너무 순진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어머니의 뒤편으로 걱정스러운 얼굴을 한 난장의 모습이 보인다. 그 집 문제 때문에 아직도 계속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난장이 아버지의 모습이야. 영수의 얼굴 역시 영수의 얼굴 역시 근심이 가득한 것도 다 집 문제다. 자, 영수에게다가 빈정거리는 말투로 이 자식. 이럴 땐 책에서 뭐라 그래요? 너 책만 읽었으니까 얘기해봐. 책엔 뭐라 그래 이럴 때. 영호를 보면서 아무 말이 없지. 형 뭐라고 말 좀 해보슈. 맨날 책만 읽지 말고 뭐 이런 거야. 알았니? 답답한 마음에 영호와 영수를 바라보는 영희. 책 속에 해답이 다 있는 거라며 나한테 평소에 그랬잖아.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며. 많이 읽은 형은 책 속에서 해답을 말해보라니까. 그랬더니 영수가 영호를 바라보며 고개를 들며 취직자린 너 일자리 알아봤니? 알아보고 있는 거냐고. 그랬더니 영호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걱정 마. 형보다 돈 많이 벌어올 테니까. 자, 목소리를 낮춰 이것들아. 아버지가 앞에 계신데 난장이 아무 말 없이 점점점. 지금 할 수 있는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어머님의 다그침을 듣고 딴청을 피워 못 든 척하고 있는 영호. 나랑 관계없어. 내가 떠들었나? 뭐 이러는 거지. 죄송해요. 영수는 이렇게 어머니한테 얘기했네. 자, 평상에서 내려와 난쟁이 앞에 쪼그려 앉으며 당신 생각은 어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단 말이야. 가장이니까. 난장이 아무 말 없이 수도 배관공 공구를 집어들고 밖으로 나간다. 일하러 나가는 거야. 결국은 왜 공구를 집어들고 집 밖으로 나설까? 그러면 대책이 없단 말이야. 지금 난장이로서 가장으로서.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가장, 무능력한 가장이라는 생각에 미안함이지. 여기선 심적 상태가 미안함이지. 누구한테 미안해? 가족들한테 미안한 거지. 이런 것들은 가장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들의 걱정 이런 거 보면서 미안하단 말이야. 가족들 안쓰러운 표정으로 난장이를 바라본다. 역시 가족들도 난장이를 바라보는 표정이 안쓰럽다. 왜? 형편을 다하는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영호 얘만 빼고 신경질적으로 샌드백을 치며 아유 대책 없어.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하늘을 바라보며 쓸쓸한 표정을 짓는 영희. 문제는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지요. 그지? 돈이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잖아 지금. 하다만 아무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을 보며 씁쓸한 표정을 짓는 영호. 가족회의는 무슨 얼어 죽을 가족회의야. 그거 해봐야 아무 대책도 없는데. 자, 이렇게 된 거지, 그지? 영희가 집 앞으로 걸어 나온다. 집 앞에 건물은 이미 헐려서 빈터만 돼 있어. 그러니까 난장이네 무허가 판잣집 옆쪽, 앞쪽 뭐 이런 데가 다 헐리고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동네 전체가 공사판이고 흙무더기다. 뭐 하는 거야 이거? 재개발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20일 안에 안 나가면 이거 그 다음에 그런 거 나오는 거거든.
걸어가던 영희의 눈에 쓰러진 꽃이 보인다. 꽃 동그라미 칠게. 이 꽃은 희망인데 희망이 쓰러져 있네. 그러면 이게 지금 쓰러진 꽃이 뭘까요? 지금 난장인의 지금 현재의 상황을 말하는 거야. 이해됐어? 현실이야. 희망이고 뭐 예를 들면 살 집, 주거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 꽃일 텐데 쓰러져 버렸으니까 지금 뭐가 해서 쫓겨나고 지금 현재의 상황, 고통스러운 현실, 불안한 현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억압의 현실. 억압이라는 게 뭘까? 봐봐. 아까 철거 개고장은 일방적인 관공서에서 그 시민이나 이 사람들한테 하는 거야. 마음대로. 왜? 봐봐라. 우리나라 헌법에는 주거의 자유가 있잖아. 아무 데서나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거든. 근데 이거는 마음대로, 물론 위법하니까, 무허가니까, 이건 잘못된 거니까 쫓아내지만 실제로 주거의 자유를 보장하려면 따로 옮겨서 살 곳을 마련해주고 쫓아야 되는 거거든. 근데 현실적으로 아파트 입주권은 현실적 대책이 되지 못하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서 아파트에 입주할 형편이면 무허가 판자촌에 살고 있지도 않아.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영희가 하는 거와 꽃을 다시 세워놓고 땅에 묻으며 주변 풍경을 돌아본다. 그럼 여기서는 꽃을 다시 세워. 아까 희망이라 했잖아. 희망을 다시 세우는 거야. 누가? 영희가. 이해됐지? 이게 영희가 마음속에 있는 소망과 희망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 이걸 행동으로 뭐라고? 쓰러진 꽃을 다시 세우고 땅에 묻어준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야.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꽃의 상징성을 한번 볼까? 꽃. 여기서 나온 꽃은 뭘까? 이런 거 상징적인 거니까. 우리 나왔잖아. 난장이 상징적. 공 상징적. 난장이가 쏘올린 작은 희망. 꽃도 상징적이야. 자, 여기는 꽃이 쓰러졌다. 이건 이제 이거는 희망이라고 아까 얘기했지, 그치? 근데 여기 쓰러진이 중요하지. 쓰러진. 꽃이 쓰러졌다는 건 뭐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난장인의 형편이 지금 고통스럽다, 불안하다, 억압의 현실이다라는 걸 말해주는 게 꽃 자체는 희망이지만 그게 쓰러졌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이 의미는 이걸로 해석하면 된다. 됐죠? 그 다음에 다시 세웠다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희망 소망을 마련하는 건데 이 희망 소망이라는 건 결국 시련 극복이지요. 꽃을 세워놓는 것.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다. 자, 오른쪽에 거기 나머지 줄거리 뒷부분 한번 볼게. 투기업자의 농간. 아까 얘기했던 검은 승용차를 탄 사나이 농간으로 입주권이 뛰자 영수는 시에서 주겠다는 이주 보조금보다 약간의 웃돈을 받고 투기업자에게 입주권을 판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 잘못 얘기했어. 이 투기업자가 거기서는 누구 투기업자 이렇게 안 나오고 검은 승용차를 탄 사나이. 이 사나이가 있잖아. 여기 있는 구청에 와가지고 이 쫓겨나는 사람들한테 좀 돈을 더 줄 테니까 입주권을 팔라고. 그래서 팔게 된단 말이야. 그걸 다시 찾아오는 건 누구라고? 영이라고. 그러나 빚을 갚고 나니 남는 것이 없다. 결국 난장이 가족의 집은 헐리게 되고요. 어머니는 허드렛 일을 하고 영수와 영희는 공장에서 일하게 되고 아버지도 일하며 적은 돈이나마 벌고자 하였으나 그마저도 사람들의 무시와 편견, 난장이라는 편견, 변변한 직업이 아니라는 편견, 가난한 삶이라는 편견, 그래서 돈을 못 벌게 돼. 입주권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철거에 참여했던 영호는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투기업자를 찾아간다. 투기업자에게 복수하려던 영호는 영수의 설득에 행동을 멈추었지만 도망가던 투기업자가 자신의 실수로 불길에 휩싸인다. 영수는 동생을 지키기 위해 방화제를 뒤집었습니다.
동생 대신에. 요 스토리야. 이 뒤에 더 계속 나아가는 스토리가 있어. 전체적으로 요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아까 얘기했었지. 이 입주권을 투기업자한테 팔고 철거되고 여기 여기 지금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는 게 작은 희망이라 했잖아. 근데 난장이는 결국 벽돌 공장 굴뚝에서 자살하게 된다. 왜냐하면 희망도 없고 이거 고통에서 벗어날 현실적인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자, 이게 난소공이야, 난소공. 난소공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까? 앞부분에 맨 앞으로 와봐. 자, 맨 앞부분에 와서 아까 했던 얘기를 좀 다시 한번 해볼게. 뭐냐면 이 전체적으로 이 등장인물도 얘기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어두운 건 난장인의 가족들이 현실적으로 당하고 있는 현실적 고통, 불안, 억압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두운 장면이 나오고 판자촌 분위기는 당연히 어두울 거고요. 근데 꿈과 희망이라는 건 이건 밝은 부분인데 여긴 난장이가 벽돌 공장 굴뚝에 올라가 가지고 여기 이런 내용 나와.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작은 희망은 뭔가 여기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거고 가난에서 벗어나는 거고. 근데 벽돌 공장 굴뚝 있잖아. 그림자가 생겼는데 난장이네 집 무허가 판자촌 있잖아. 그 마당 아까 마당 가족들이 모였던 마당에 벽돌 공장 그림자가 어둡게 비쳐. 이런 걸 뭐라 그러지? 복선이라고 그러지. 복선. 나중에 결말을 암시해 주는 거. 그래서 결국 불행하게 끝날 것 같다. 뭐 이런 것을 미리 얘기해 주는 게 거기 등장하는 여기 나오는 내용 중에 있어. 여기는 없지만 지금 우리 교과서에는 자, 삶의 터전을 빼앗긴 도시빈민. 그리고 난쟁이는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 실제로 신체적으로 불편한 장애우도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온 도시 빈민이 가난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 희망을 가졌지만 결국 좌절하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난소공이었다.